자, 반갑습니다. 엠뱅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수소 경제 시대,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일단 세 종목을 오늘 공개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보면 시장의 어떤 주도 섹터는 사실 없는데, 그래도 어떤 시장의 어떤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섹터가 뭐 2차전지, 뭐 소재 관련해서, 또 그리고 수소차 관련 sek터, 특히 또 수소 경제에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수혜 종목들, 또 그리고 그 외에 뭐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구축 관련 종목들, 뭐 아니면은 폐배터리에 관련 수혜주들, 요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장의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섹터는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늘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사실상 지금 어떤 정책과도 맞물릴 수 있는 부분이죠. 뭐 정부에서도 어떤 수소 경제, 또 그리고 수소 모빌리티 관련 투자에 지금 계속 확대하고 있고,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도 같이 수소 경제 관련, 또 수소 연료전지가 가장 좀 부합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소는 다른 것들은 이제 어떤 천연 자원에서 이제 추출해가지고 어떤 에너지를 추출해 나간다면은, 사실은 수소 같은 경우는 어떤 산유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같은 경우는 수소를 추출할 수 있는 어떤 기술력이 가장 우선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상 어떤 산유국이 있는 게 아니고 기술 산유국,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수소 기술 산유국을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수소 관련해서 제가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들, 세 종목을 좀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저는 매일경제TV에서 11시 10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달릴까 말까 방송 출연하고 있고요. 매주 화요일날 3시 30분에 고고쇼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엠뱅골드 사이트를 통해서 웬만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마감 방송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추천주는요, 제가 오늘 노랑풍선이 이제 오늘 가장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급등이 나왔잖아요.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노랑풍선이 제가 이거를 달릴까 말까 해서 가장 바닥권면에서 우리가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들을 관심있게 봐야 되고, 그 중에서 여행 관련 종목들이 제일 세게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 거기에 가장 대표 종목이 노랑풍선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시는 분들 한번 7번 한번 눌러볼까요? 제가 달릴까 말까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렸었는데, 노랑풍선이 오늘 몇 프로야? 23.88%. 아무도 기억 안 나요? 네. 23.88. 네, 23.88% 같네요. 노란풍선 외에도 뭐 모두투어, 하나투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에서 최대 여행사인데, 10월부터 이제 정직원들이 이제 업무에 복귀를 한대요. 네, 전 직원이 이제 업무에 복귀하기 때문에, 그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뭐 하나투어가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10% 가까이 장중에 상승이 나왔었고, 뭐 모두투어,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또 저거 뭐야, 또 이제 뭐 항공 관련해서 또 에어부서 뭐 이런 종목들은 뭐 소폭 반등 나와줬고, 또 그리고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3%인데, 오늘 노란풍선이 시장을 가장 주도했어요. 왜냐하면 노란풍선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떤 이제 판매 수수료를 줄여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자유여행 시 가장 크게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여행이 본격화되고, 특히 뭐 국내 여행뿐만 아니라 해외, 또 국제선까지 실질적인 여행이 좀 활발히 진행됐을 때, 우리가 지금 이제 백신 보급 속도도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 지금 추석 이후에 제가 위드 코로나가 이제 선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소개해드렸었는데, 일단 뭐 직판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직판 비중이 한 78%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다른 여행사들보다 가격 경쟁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풍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직판 수요가 가장 높은 기업이다, 직접 판매하는 수요가. 그래서 노란풍선을 좀 관심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요 바닥쯤에서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바닥쯤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좀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요에 좀 후속주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은 토비스도 여행 항공 관련된 어떤 산업이 계속 수혜를 받았을 때 카지노 관련 종목들이 좀 크게 상승이 나와주는데, 얘네가 이제 카지노 관련해서 산업용 모니터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관련 수혜주로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랑풍선의 후속주로 카지노 관련 대표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GKL도 있고 뭐 저거 뭐야 강원랜드도 있고 직접적인 카지노 관련 수혜 종목들도 있지만은 카지노 기기에 납품하고 있는 모니터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토비스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2007년도만 하더라도 매출액이 254억에서 2019년 기준으로 1627억으로 네 정말 급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업황 부진으로 매출 감소가 이어졌는데, 사실상 이제 토비스는 꾸준하게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교체 주기가 굉장히 짧아요. 24시간 동안 카지노는 이제 모니터를 틀어놓기 때문에 짧으면 3년, 길어도 4년 안에는 보통 모니터를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토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여파가 완화되고 다시 한번 신규 수요에 대한 기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영종도에서도 카지노 설립 허가가 났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의 신규 복합 리조트라든지 그리고 카지노 신규 개장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 또 이제 경영난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서 어떤 매출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서 의료용 모니터 시장에도 진출을 해가지고 작년에 글로벌 이제 초음파 진단용 모니터 기기를 납품하기 시작했고, 비접촉식 얼굴 체온계 제품을 미국에서도 긴급 사용 승인이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되어서 요 부분도 실적이 이제 올해부터는 가시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토비스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이유는 또 LG전자가 모바일 사업부를 철수하고 전장 사업으로 지금 이제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근데 2003년부터 토비스가 산업용 모니터뿐만 아니라 LG전자에 들어가는 모바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던 회사였는데, LG전자가 이제 전장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조립 라인을 전장용으로 좀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수혜주가 또 토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차의 어떤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이제 전장 디스플레이 트렌드는 갈수록 이제 고급화되고 있는데, 뭐 계기판뿐만 아니라 센터페시아, 또 그리고 요즘에는 미러도 유리가 아니라 디스플레이화 돼가지고 계속해서 디스플레이화가 고급화 또 첨단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토비스도 휴대폰 모듈 납품을 중단됐고요. 그에 따른 어떤 악재는 충분히 반영이 되었고, LG전자의 어떤 디스플레이 모듈이 전장화로 전장용으로 전환됨에 따라 같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 토비스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LG전자의 전장 사업 확장으로 인해서 입지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애플과 관련해서 뭐 위탁 생산이 어디가 될지 몰라요. 뭐 현대차라든지 뭐 기아차, 또 그리고 또 뭐 파나소닉, 많은 기업들에게 위탁 생산 관련된 어떤 이제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기업들은 없습니다. 뭐 자체적으로 애플카를 개발하겠다라고 했지, 사실상 핵심 부품들은 공급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LG전자, 특히 LG이노텍은 애플카 TF팀, 전담팀을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애플 스마트폰과 업무 협약을 맺어해왔고, 그리고 인지도가 좀 쌓여있는 이제 LG 디스플레이, 또 LG이노텍에서 애플카의 디스플레이도 같이 이제 공급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랬을 때 토비스가 같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카지노 관련 수혜주로도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 오늘 포인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비스란 종목을 오늘 소개를 해드렸고요. 차트 한번 봐볼게요. 오늘 장중에는 8,950원까지 7%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그리고 3.36% 마감했고요. 서서히 좀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전 고점 부근때까지 아마 제 목표가를 설정해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네요. 9,300원 라인대, 직전 고점 라인대까지 뭐 단기적이던 중장기적이던 충분히 뭐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판단돼서 오늘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대창은 구리 관련된 종목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구리 관련해서 뭐 2구 산업이 가장 뭐 대표가 되는 종목인데, 대창이 탄력도 면에서는 더욱더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뭐 풍산도 있는데요. 대창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구리 원재료로 사용되는 동황동, 인천동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얘는 사실 이제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또 그리고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사실상 경제 선행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자동차나 건설, 해운 어떤 제조업 전반의 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경기 선행지표로 보고 있고요. 당연히 세계 최대 수입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어떤 중국 경제지표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동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구리값이 연내에 $10,000를 다시 넘어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주면서 구리 최근에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이 좀 큰 상승 나와줬잖아요. 그래서 그 후속 섹터로 우리가 구리 관련 섹터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거기에 대표가 되는 종목이 대창이다. 근데 대창은 그래핀 관련 수혜 종목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래핀 관련해서는 국일제지가 가장 대장주인데, 대창과 또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종목들이 그래핀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핀은 제가 이제 꿈의 신소재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사용처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10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기도 했고요. 연필심에 사용되는 흑연을 원료로 합니다. 구리보다 100배 이상 전기가 잘 통하고요. 네, 구리보다 100배 이상 전기가 잘 통하고요. 그리고 저거 뭐야, 실리콘보다 100배 이상 이동성이 빠릅니다. 그리고 강철보다 200배 이상 강하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보다 2배 이상 열 전도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꿈의 신소재라 부리고, 사용처는 연료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의료기기, 섬유의복, 예, 정말 많은 부분에 쓰이기 때문에, 뭐 그래핀이 예전에 또 코로나 치료제 얘도 쓰였죠, 그죠? 그래서 그래핀 관련해서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대창 같은 경우는 구리 가격과 그래핀 관련된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양대학교와 공동으로 그래핀 응용 관련해서 연구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핀 자기 조립 방막 코팅 기술을 연구가 완료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대창은 우리가 구리 가격 상승 시 같이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차트 한번 볼게요. 대창이 제가 예전에 4월부터 더 달릴까 말까 방송을 통해서 예전에 추세 상승이 나왔을 때 한 두세 차례 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소개를 해드렸는데, 대창은 오늘 2.63%로 마감했고요. 최근에 시장 여파로 밀렸던 부분 어느 정도 회복 흐름이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뭐 2,600원, 길게 봤을 때 2,600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차는 2,500원, 2차는 2,750원 정도를 목표가로 좀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제 수소경제 시대, 제가 예전에도 2차원지 소재에서 수소차 섹터로 수급이 이동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관심있게 우리가 봐야 될 수소 관련 종목들 일단 세 종목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하고 조금 달라진 점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종목은 세종공업. 왜냐하면 제가 이 종목을 늘 강조를 하는 이유는,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 대표적인 현대차, 특히 현대모비스의 저거 뭐야, 그 금속 분리판, 스택에 들어가는 금속 분리판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 한 가지의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가 세종 EV입니다. 그래서 세종 EV가 스택이 이젠 내연기관차의 어떤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스택에 들어가는 금속 분리판이 이게 하나의 어떤 그 수백만 원에 호가합니다. 그래서 금속 분리판을 1분기부터 올해부터 납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에 따른 어떤 실적이 올해부터 꾸준히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배기 시스템 관련해서 국내 1위 업체입니다. 국내 시장 매출 점유율 31%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뭐 머플러라든지 국내 배기 시스템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고, 미국이 2008년도에 조지아 공장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아차와 같이 미국 현지에서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사실상 현대차 그룹의 현대모비스의 금속 분리판, 스택에 들어가는 금속 분리판을 공급하기 위해서, 핵심 부품인 금속 분리판을 공급하기 위해서 설립한 회사가 세종 EV이기 때문에 현대차 수소 사업 그리고 수소 투자, 수소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가장 크게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은 세종공업이다. 그래서 현대차의 어떤 수소 산업의 어떤 성장과 같이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 세종공업이기 때문에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일단
수소 관련된 관련 종목을 말씀드렸을 때 꼭 제가 빠뜨리지 않고 말씀드린 종목이 세종공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려서 좀 큰 상승 흐름이 나와줬잖아요. 다시 한번 최근에 시장 여파로 또 그리고 수소 위가가 끝나고 나서 차익 매물이 충분히 출회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관심있게 보시라는 관점, 특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 세종공업을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요 종목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에코바이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요 종목은 우리가 이제 방금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수소차 관련해서, 네, 수소차에 들어가는 엔진이라고 말씀드렸죠. 스택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종공업을 관심있게 봐야 되고, 또 세종공업은 그거 외에도 친환경 자동차 부품도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세종공업을 관심있게 봐야 되고,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어떤 관점이냐면은 제가 아까 다른 어떤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는 천연 자원, 또 그리고 이제 어떤 산유국이 포인트인데, 일단 수소 같은 경우는 어떤 산유가 아니고 수소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 예, 그래서 수소는 기술 산유국 선점이 지금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라 보시면 돼요. 어떤 천연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기술 산유국을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많은 기업들, 현대차 그룹은 물론이고, 최근에 수소 협의체가 결성이 되었고, 또 현대차 그룹에서가 가장 먼저 좀 속도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효성 그룹에서도, 네, 수소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효성중공업, 또 그리고 수소 약간 탄소 섬유를 국내 유일에 공급하고 있는 효성 첨단 소재도 최근에 수소 관련해서 가장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현대차에서는 수소 비전 2040을 발표를 했고, 또 2021년 수소 모빌리티 쇼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 밸류체인 또 구축 관련해서 또 코론 그룹에서도 수소 관련된 어떤 그 밸류체인 구축과 수소 솔루션 제공 선포를 했고요. 또 최근에 한화에서도 수소 모빌리티, 또 그리고 수소 밸류체인 관련해서 수소 비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지금 수소 비전 발표들을 이어가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금 수소 관련된 산업과 또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어떤 정부 정책과 또 그리고 투자를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친환경 자동차 섹터와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섹터를 봤을 때 수소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모두 다 부합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소 관련된 섹터, 또 그리고 수소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에코바이오입니다. 일단 에코바이오는요, 국내 최초로 이제 바이오가스를 연료화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메탄가스에서 수소를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 기술 산유국,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술 산유국 선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수소를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에코바이오가 그 부분에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고, 사실상 이제 JNK터가 이제 수소 충전소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JNK터와 함께 수소 사업 관련해서 공동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수소 관련된 수소 에너지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력과 또 수소 JNK터와 함께 수소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기업이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도 같이 맞물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바이오 황 관련해서 바이오 황 관련해서 이제 비료 시장에 사실 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3월부터 유럽과 북미에도 바이오 황을 본격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실 친환경 농약이다. 농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황이 지금 꾸준하게 미국과 유럽을 필두로
꾸준하게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바이오황이 국내 이제 농협에도 네,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 바이오황의 어떤 성장세와 또 그리고 친환경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우리가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가 사실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황 관련해서 또 그리고 수소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JNK와 함께 수소 모빌리티 또 그리고 수소 충전소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가장 좀 대표가 될 수 있는 수혜주다라고 판단해서 에코바이오도 아직까지 출발하지 않은 수소 관련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한번 차트 한번 봐볼게요. 네, 요거 한번 보면요,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다른 수소 관련 종목들이 좀 크게 한번 급등이 나왔고, 제가 뭐 대표가 될 수 있는 게 뭐 동화화성, 뭐 세종공업 이런 종목들 많이 소개해드렸었는데, 에코바이오는 최근에 아주 상승폭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고, 실질적으로 네, 이제 뭐 바닥 구간에서 이 박스권 횡보 흐름이 굉장히 장기간 이어져 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네, 박스권 횡보 흐름이 굉장히 장기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게 뭐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충분히 우리가 11,000원 또는 12,000원까지 급등 시세가 연출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직까지 출발하지 않은 수소 추출 관련 종목도 그리고 수소 충전소 인프라 구축 JNK와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수소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또 그래서 탄소 중립 관련 종목으로도 같이 맞물립니다. 그래서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수소를 추출할 수 있는, 메탄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라 판단돼서 이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효성중공업. 이 종목은 사실상 이제 수소 모빌리티 산업이 이제 계속해서 확대가 되었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은 이 효성중공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풍력 발전 관련해서 핵심 부품인 증속기와 이제 발전기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수소 충전소 공급 점유율 부분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27.5%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풍력과 또 태양광 또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관련해서 시스템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도 가장 대표고, 효성 첨단 소재와 함께 효성을 대표하는 수소 관련 대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은 건설과 또 중공업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수익성이 좀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인데, 건설 부분에선 주택 재개발하고 재건축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해서 수혜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또 윤석열 전 총장이 재건축 또 재개발 활성화 발언이 나왔었기 때문에 재건축 리모델링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고, 충분히 악재가 선 반영됐던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효성중공업이 또 추세 상승으로, 또 지난번에 제가 2차전지 소재에서 또 수소 쪽으로 수급이 이동되었을 때 가장 크게 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수소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좀 수혜주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세종공업은 수소 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스택에 들어가는 금속 분리판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있게 가져야 되고, 그리고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메탄에서 수소를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을 수소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코바이오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조금 여러분들이 대신 이 종목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상 지금 어떤 주도 섹터는 좀 부재한 상태입니다. 좀 장 막판에 중화권 증시가 좀 급락이 나오면서 사실상 이제 내일 우리 증시가 조금 살짝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계속해서 규제가 지금 강화되고 있으면서 중화권 증시가 좀 크게 흔들렸는데, 일단 뭐 친환경 자동차 섹터 그리고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섹터, 우리가 그 섹터들은 늘 관심있게 봐야 되고, 사실상 친환경 자동차 섹터는
신재생 에너지와 또 그리고 이제 어떤 경제를 같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친환경 관련 섹터들은 늘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었고, 오늘 수소 관련된 섹터와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와줬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수소 관련해서 또 에코바이오라는 종목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수소경제 시대, 지난번에 제가 동화성과 세종공업, 효성중공업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소를 선택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기업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수소 같은 경우는 기술 자원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 수소를 수소 산유국을 기술 산유국으로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에코바이오로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사실상 이제 어떤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사실상 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자는 관점에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는 추석 이후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미리 좀 선점을 해놓고, 이번 주에 추석 전에만 무리하게 수익을 날려고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차분하게 추석 이후에 좀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섹터와 종목들에 차분하게 편입을 해놔가지고 추석 이후에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로 우리가 포트를 좀 잘 구성을 해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가 추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기술적 반등, 어제 그동안 일주일 동안 시장이 하락이 나오면서 낙폭이 컸었던 종목들 위주로 좀 반등 흐름이 좀 나와줬고요. 네. 다만 이번 주, 오늘은 약간의 반등이 나왔지만 이번 주 내내 시장이 좀 크게 상승이 나올 만한 요소가 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사실상 추석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시장이 급등이 나올 만한 요소가 굉장히 모멘텀이 부재한 상태고요. 그렇다고 급락이 나올 만한 요소도 없습니다. 수급적인 요인으로 최근에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 순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동안 업종 대표주들이 좀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어느 정도 좀 반등 흐름이 나와주면서 시장 반등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추석 이후부터는 사실상 이제 그 정책 관련해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추석 이후부터는 우리가 정책 관련해서 본격적인 정책 주들의 어떤 급등 시세가 연출될 수 있고 본격적인 시작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을 기점으로 우리가 지금 차기 대권이 지금 6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추석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정책주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시장이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전이기 때문에 항상 시장의 어떤 약세가 나왔다기보다는 매수세가 늘 실종이 되었기 때문에 딱 진짜 올라가는 종목만 상승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확실하게 추석 이후에 좀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로 포트를 잘 구성해 놓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 제가 70% 이상의 수익이 났고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시장이 뒤집어인했을 때도 80% 이상의 수익이 나오면서 2주 동안 150% 이상의 수익이 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어떤 뭐 단타라든지 뭐 단기 매매라든지 막 급등하고 있는 종목도 추격 매수해가지고 무리하게 수익을 챙기는 주가 아니라 차분하게 다음 주를 준비하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우리가 다음 주 추석 이후에도 어떤 시장의 어떤 강력하게 시장과 상관계수가 높은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정책주 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와 함께 어떤 정책 관련해서 또 그리고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들을 서서히 좀 편입해가지고 포트를 좀 구성해 놔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벤트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한 달 가입했을 땐 7일, 3개월 가입했을 땐 30일인데, 지금 최근에 2+1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가입하셔서 추석 이후부터 본격적인 수익 랠리, 또 이번 주에, 안정적인 종목들로, 수익을 이어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2+1 이벤트를 하고 있을 때가 굉장히 기회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매수했던 종목들, 또 신규로 매수했던 종목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끝났고요. 이번 주에 좀 강력하게 수급이 들어올 수 있고, 이번 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추석 이후에 아주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로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한테 오신 분들 중에 종목이 진짜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20개, 30개, 40개, 뭐 어떤 분은 100개 이상이 된 종목들도 저한테 종목 상담을 받으신 분들도 계셨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포트를 압축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추석 이후에 본격적인 정책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거기에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들로 저와 함께 포트를 구성해 나가실 분들은 이번 주가 기회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싸게 살 수 있는 저로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어떤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고 또 추석 이후에 본격적인 수익 랠리에 동참하실 분들은 지금 빨리 오시는 게 기회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가입하실 분들은 여기 사이트를 통해서 저를 클릭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가입 안내 회원가입 있죠? 지금 2+1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여기서 바로 결제 신청 누르시면은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고 뭐 신용카드, 가상계좌, 뭐 실시간 계좌 이체 다 됩니다. 그리고 정형 게시판에 여러분들 보유 종목 올려주시면 제가 답글 다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교육 보기에서 교육 영상들 이것도 유료화로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거 올려놨으니까는 빨리빨리 보셔가지고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고 다시 한번 제가 또 VIP 회원님 대상으로 다시 한번 또 재교육 할 예정이니까 오늘 오셔가지고 장 끝났으니까 하루 더 드리는 겁니다. 지난 교육 보기와 교육 영상들 보셔가지고 바로 적응할 수 있거든요. VIP 오리엔테이션과 지난 교육 보기로 타점 잡는 교육들 잘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평생 투자하신 데 있어서 어떤 이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만 우리가 포트 구성을 잘 해놓으면요 연말 또 그리고 뭐 내년 3월까지도 정책주의 어떤 강한 상승 랠리는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큰 흐름은 나왔고요.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일자리라든지 뭐 여러 굵직굵직한 정책들은 나왔는데 추석 이후부터는 이제 세부화된 정책들이 나와요. 그래서 좀 더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정책들이 나와주면서 어떤 주도 정책들이 주도주 그리고 정책주들 중에서도 폭발적으로 급등이 나와주는 종목들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포트 구성을 잘 해놓고 또 수익을 안정적으로 챙겨놔야 우리가 추석 이후에도 절대 소외가 되지 않고 그 시장의 중심주 그리고 주도 섹터 그리고 주도주로 우리가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의 주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우리가 포트 구성을 어떻게 해 놓냐에 따라서 추석 이후에 본격적인 수익에도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서 70% 이상의 수익을 챙겼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80% 그래서 9월달에 지금 우리가 150% 이상의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 9월달에 저는 지금 300% 목표 수익 달성을 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계좌 관리를 하고 있고 오늘도 새롭게 매수한 종목도 매수가 근처에서 뭐 오늘 폭발적인 상승은 나오지 않았고요. 그동안 나폭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반등이 나와줘서 매수가 근처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마감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포트를 어떻게 구성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고 지금 2+1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은 가입의 적기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입하신 분 한번 불러드리고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스피드탱이님 연장가입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적어드릴게요. 연장가입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대박퀴님 가입하셨고요. 미성님 가입하셨고 해해님 그리고 천사님 가입하셨고 한박자 쉬고님 그리고 이렇게 가입하셨네요. VIP 연장 신규 가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위드 코로나 여행 항공 관련 종목도 상승 나왔는데요. 제가 달릴까 말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노랑풍선은 강력하게 거의 나홀로 20% 이상 폭발적인 상승 흐름 나와줬는데 요즘에는 그 어떤 섹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관심있게 보고 어떤 타이밍에 매수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가 추석 이후에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로 선택과 집중해가지고 포트를 좀 구성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빨리 오셔가지고 이번 주에 빨리 이벤트 할 때 빨리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추석 이후 또 그리고 추석 전에도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수익 랠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저를 믿고 가입해주신 스피릿탱이님, 대박키님, 미성님, 혜혜님, 천사님, 한박자 쉬고님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늦게까지 오늘씩 우리 VIP 회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최선을 다해서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조금 더 좋은 시장에서 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관심 종목에 한번 편입해 주셔서 수소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지난번과 똑같이 뭐 세종공업과 효성중공업은 늘 관심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고 그거 외에
수소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에코바이오도 관심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네, 그래서 저를 믿고 가입해주신 분들 계속해서 안정적인 수익 랠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행복한 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